녹화는 눌렀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면 그러면 될까요? 네, 오늘의 네. 첫 모코코 책방 첫 번째 토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먼 오빠가 소개해주는 걸로. 우선 반갑습니다. 김원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의 책은 파이 이야기이고요.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이제 소설로 먼저 나왔고 나중에 영화화도 돼가지고 제법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선 소설만 읽었어요. 소설만 읽었고 그 소설이 기본적으로 이제 3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가 이제 파이의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 이제 파이라는 친구가 인도에 사는 친구인데 어떻게 이제 거기서 자라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종교관이 형성이 되고 이제 자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던 파이가 그 이제 배에서 사고가 나면서 이제 표류하게 되는 그 표류의 과정에 대한 얘기가 2부의 내용이고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부가 이제 파이가 이제 표류를 끝내고 구조가 돼가지고 그 배가 이제 일본 소유의 배였기 때문에 일본 운수성에서 나온 직원이랑 이제 뭐 약간 취조 느낌의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이제 3부. 그렇게 돼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소설이 이제 2부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니까 파이가 어떻게 이제 표류를 하게 되고 어, 어떻게 살아남았고 무슨 일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는 대부분 2부에서 나오는데 이제 1부를 읽으면서는 사실 가독성이 별로 좋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작가의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번역가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장이 되게 짧아요. 짧고 음. 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음. 스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음. 이제 읽는데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집중도 안 되고 이제 진전도 안 나가고 그래서 1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이게 분량상으로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2부로 딱 넘어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표류를 하게 되면서 술술 읽혔어요. 그리고 이제 음. 1부가 내용적으로 흥미가 좀 덜 가고 가독성도 떨어져가지고 오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부의 내용을 설명하고 2부에서 파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려면 1부의 배경 설정이 이제 무조건 필요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2부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2부가 물론 재밌긴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3부인데 이제 2부는 전형적인 그 표류물의 얘기를 보여준다면 3부에서는 그 우리가 2부에서 읽었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파이가 말하는 그 2부의 이야기는 호랑이와 같이 동물들과 같이 표류를 했다는 내용인데 음. 3부에서 그 일본 그 운수성에서 나온 직원들과 얘기를 할 때는 운수성 직원들이 호랑이랑 같이 어떻게 표류를 하냐 이게 사실 말이 좀 되냐 말이 안 되긴 하는 네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범죄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도 그러겠지만 그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파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동물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원하냐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오는 파이의 두 번째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랑 표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어머니가 죽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식인을 했고, 응? 그리고 본인과 마지막에 둘이 남았을 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과 한 명이 남았을 때 그 남은 한 명을 자기가 죽였다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2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랑 굉장히 많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 번째 이야기가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작가가 두 번째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유가 저는 그 이제 결국 관점이나 이해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그 운수성 직원 중 한 명인 치바 씨의 이제 분재를 얘기를 하죠. 이제 분재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나무를 이제 일본에서 되게 이쁘게 가꿔가지고 엄청 작은 나무인데 막 몇백 년 살고 뭐 되게 오래된 나무처럼 이쁘게 이렇게 화분에 해가지고 뭐 하는 건데, 파이가 그걸 안 믿죠. 이제 파이는 그 폰디체리 동물원에서 이제 동물이랑 식물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파이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세계였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일본에 분재라는 게 있다. 근데 파이는 안 믿어요. 나는 내가 본 것만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들이 그 벵골 호랑이 그 리처드 파커랑 표류를 했다는 걸 안 믿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흐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작가가 그 어떤 관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까지밖에 확장이 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들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할 때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관점에 따라서 아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내가 느끼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보는 저의 삶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경험에 어떻게 따라 많이 보면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게 마치 그 벵고 호랑이랑 함께하는 표류처럼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또 그 기적 같은 우연의 연속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내 삶이라는 항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저는 책을 보는데 그 일부가 굉장히 지루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부를 끝마치질 못했어요. 결국 책 일부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동훈이랑 같이 영화로 봤고, 아마 셔틀님도 영화를 보셨던 걸로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 저도 그 일부 얘기 좀 보다가 조금 읽히지 않는 감이 있어가지고 빨리 영화로 선회를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원님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어, 약간, 이게 소설 읽은 사람이랑 영화 본 사람이 관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맞아요. 상세하게 묘사가 안 됐거든. 그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거긴 한데. 영화에는 있는 내용이 있고 책에만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책을 읽다 말고 영화를 봤잖아요. 그런데 네. 책을 읽은 부분대까지에다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생략된 것도 있고 새롭게 추가된 좀 스토리 흐름의 유연함을 위해 추가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책을 좀 더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음, 왜냐면 말을 앞에서 원상이 했듯이 좀 툭툭 끊어지는 감이 있고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책은. 근데
영화는 조금 더 이게 부드럽게 이어져서 뭔가 좀 영화상 너무 단시간 안에 내용을 담아야 돼서 생략된 건 아쉽지만 좀 부드럽게 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확실히 영화는 이 표류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죠, 가 맞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출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 약간 주인공인 이 파이의 그런 심리 이 묘사 같은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살아오는 환경?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화에선 조금 잘 보여지진 않았어요. 조금 짧게 어 나온. 그래도 그거는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이 파이라는 소년 시기였을 때 이 종교를 여러 개 믿으면서 뭔가 초자연적인 거에 음, 대한 맞아, 맞아. 그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그 사건이 있었잖아. 그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랑 그 심리 묘사가 조금 영화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얘가 왜 갑자기 이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먹이를 주려고 했는지 요거에 대한 그 음, 행동 동기라든가 이런 거는 맞아요. 뭐 책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뜬금없었다 왜 이 이렇다고 생각되더라고. 호랑이한테 가서 이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거기 영화에선 신의 믿음에 뭔가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 처하는 게 뭐 그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저는 잘 무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이게 혹시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줄 걸 그랬나 싶은데 이게 영화 자체가 그게 있어요. 해석글들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저는 맞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해석글만 되게 여러 번을 음, 봤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파이가 이 호랑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일단 이 영화나 책에 일단 기본적으로 반전이 있잖아요. 음, 그 반전 속에 이제 그 해석들을 보면은 결국 리처드 파커는 아, 이제 파이가 왜 뭔가요? 뭔가 스포성이 아닌가? 스포성이라 했나? 아니 왜냐면 저는 오히려 해석본을 일부러 네. 보려다가 멈췄어요. 왜냐면 아, 너무 내 생각이 거기에 얽매일까봐 그냥 멈춘 부분이 있기는 근데 한데. 이게 그 스포가 아닌 게 뭐냐면 이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파이가 어른이 된 파이가 일본 보험회사 직원이랑 얘기를 할 아, 때 첫 번째 얘기가 좋았냐, 두 번째 얘기가 좋았냐 맞죠. 라고 그거를 물어보는데 일단 둘 다 파이의 이야기면서 이제 원래는 사람들 간의 표류 얘기였지만 그걸 동물의 투영을 시킨 얘기잖아요. 하지만 사실 영화에서는 이렇다 하게 끝맺음을 하진 않죠. 결국. 끝맺음을 하진 않지만 열린 결말로 끝내기는 하지만 이런 반전이 있다라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었다고 저는 영화에서 봐가지고 그렇지. 사실 두 번째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물론 좀 잔혹한 얘기지만 두 번째 이야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솔직히 이제 대한 얘기를 이 책에 이제 그 동물들의 사람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음흠. 뭐가 얘기를 하면 스포가 돼버리나? 아니 그런 스포가 아니어서 내가 말한 건 스토리상은 어차피 다 봤는데 뭐 스포도 그선 스토리 스포 말고 좀 조금 아직 결말에 결과 대해 우리가 결 일단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건 해석본이니까 우리가 좀 더 각자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듣는 건 어떨까요?
아, 뭐 해석본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들의 해석본 피셜인가? 아, 나 제가 이 해석본을 찾아본 이유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의 내용인 건가? 라는 생각이 저는 영화 끝나고 들어서 해석본을 음, 찾아보게 됐거든요. 맞지. 그래서 이제 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지금 독서 토론에서 하지 않으면 영화상의 내용이 안 담기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 이야기는 할 거였어요. 근데 뭔가 딱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먼저 얘기하고 싶었을 뿐? 음, 그러니까 언니는 그 한마디씩 다들 읽고 난 상태 그대로 순수한 얘가 뭐 이런 맞지, 거다라고 맞지. 한마디씩 한 다음에 그 경호님의 말처럼 보통 다들 찾아보잖아요. 저도 찾아보는 편인데 그 후에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심층 토론? 이걸 하자는 게 언니 입장이고 경호님은 먼저 저는 이렇게 돼서 이거 해석을 봤는데 이렇게 넘어가신 걸 언니가 말한 것 같습니다. 예스. 그럼 일단 동훈이랑 서텔님 먼저 얘기하고 경호님이 그 후에 더 자세한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일단 경호상이 말하고 있었으니까 경호상 먼저 끝낸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 맞아. 해보자. 응. 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일단은 영화를 보는 내내 일단 책은 뭐니 봤던 대로 조금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읽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영화 자체는 되게 볼 때 이제 뭐냐 말대로면은 1부, 2부, 3부 중에 이제 2부 내용만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이야기 안에서 보는데 되게 몰입도 잘 됐던 것 같고 영상미 자체도 좋았고 근데 이 영화 자체의 마지막에 그 반전?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것 자체도 보통 이렇게 열린 결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내니까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어, 좋습니다. 일단 결말 자체는 되게 마음에 음, 들었고 영화 내용 자체도 되게 괜찮았다. 일단은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막 그런가 보이는 영화였기 때문에 음흠. 그런 약간 철학적이고 뭐 그런 이런 영화들도 되게 좋아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좀 철학적인 의미가 생각보다 깊숙이 박혀 있기는 했어요. 영화 안에.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여기까지. 이따 다시 심층 그 해석본을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면 다음으로는 셔틀님이 아까 말하셨으니까 셔틀님 말할까요? 혹시 줄거리에 대한 아니 뭘 얘기를요. 꼭 뭐 그냥 결말에 대한 생각보다는 뭐 그냥 편하게 그냥 보고서 느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될 듯? 다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그러게요. 그 뭐 줄거리 스토리에 같은 거는. 대한 얘기를 뭐 내가 굳이 소리는 언니님이 하셨으니까 음 그건 있었어. 첫 번째 이야기랑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파이가 빗대어서 말했잖아요. 처음에 동물에 대해서. 음,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리처드 퍼커가 파이라는 파이를 투영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 이야기에는 파이 파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예 있을 수가 없지 않나? 아 그렇죠. 음. 여기서 그러면은 살짝 생각이 든 게,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결국에는 파이까지 포함해서 5명의 인원이 있었잖아요. 동물이랑 파이까지 해서 파이, 그렇죠. 그렇죠. 벵고로랑이, 그렇죠. 오랑우탄, 얼룩말, 하이에나.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이에나가 요리사고 오랑우탄이 어머니고 얼룩말이 그 선원이면은 벵고로랑이가 파이다. 그러면 이 파이 포지션에 대한 인물의 뒷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 두 번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그냥 파이가 꾸며낸 얘기라고밖에 나도 생각이 안 들었어. 그 어떻게 보면 그 뭐 열린 결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실 그 벵고로랑이랑 표류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믿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게 지어질 수가 지어지 그 지어내기 힘든 얘기니까 이게 하하하하하. 말이 조금 꼬이네요. 그렇죠. 생각을 조금 잘 못 표현해가지고 저희 어차피 1화니까요. 성장해 네네. 나가는 모습을 그려보자고요. 말을 조금만 골라볼게요. 저 근데 완전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이가 그 일본 그 총무성이라고 외무성이라고 했나요? 그 영화에서는 얘기가 잘 안 나와서 운수성입니다. 운수성. 네. 운수성에 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를 꾸민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아까 먼님이 말했던 이제 이해를 벗어난 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조금 잔혹한 동화를 꾸민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사회랑도 좀 많이 비슷하잖아. 아까 먼님이 얘기했던 거랑 조금 일맥상통한 얘기가 있는데 나 같아도 그 운수성처럼 이해가 안 돼. 이 벵고로랑이랑 표류를 했다는 이 얘기 자체가. 그쵸. 맞아요. 사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야. 영화에서 표현한 내용도 그렇고. 우리는 영화로 봤지만 사실 맞아. 운수 그분들이 왔을 때는 오래 표류한 사람이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나 같아도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표류를 같아. 너무 오래 해서 이런 거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진짜 이게 현실은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동훈이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셔틀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영화에서 그 파이 자기가 약간 독백? 약간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얘기를 하는 게, 리처드 파커가 없었으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 저도 기억나요. 맞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현실 같지 않은 이야기가 진짜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현실의 나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안 믿긴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특히 안 믿겼던 부분이 그 섬에 간 이야기 있죠. 식충섬. 미어캣. 미어캣 있는 애들. 그거 보면서 아니 꽃에서 이빨이? 거기서부터 띠용을 했었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진짜로 일어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뭐지 싶었어. 그때부터 뭐지 싶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 얘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얘가 3개의 종교를 가지면서 나왔던 얘기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믿음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그 어떤 이야기를 믿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랑 신이 있잖아요. 그 자신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이게 내가 신한테 기도를 해서 아니면 신을 믿어서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예 무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종교적인 쪽으로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흠흠. 그래서 영화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믿음에 관한 내용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훈님은 어떤 이야기를 믿으실 거죠?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두 번째 이야기가 좀 더 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내가 만약에 파이가 자라온 거랑 그 배경을 알고 있다면 첫 번째 이야기가 끌렸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두 번째 이야기를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모두가 나노를 제외한, 저도 아직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어쨌든 두 번째 이야기에 좀 더 사실에 가깝다는 의견인 거죠. 호텔님은 첫 번째라고 어? 하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였어요? 예, 저는 저도 첫 번째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첫 번째. 그 이제 저는 두 번째라고 이제 첫 생각합니다. 번째 이야기에 있던 파이가 없어졌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음. 원 오빠도 첫 번째였나요? 네. 왜 그게 사실 그랬지?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보면 그 아무래도 영화에는 담기지 않는 세세한 묘사 같은 게 음, 나오는데 그 운수성 직원들한테 아직 보트에 남아있는 미어캣의 뼈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말하기 전에 그 얘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들인 다음에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짜잘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영화에 담다 보면은 두세 시간으로는 절대 영화가 안 나오고 재미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관객의 상상에 맡기려고 추려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소설 버전을 읽은 감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얘기도 꽤 있을 법하다.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두 번째 이야기에 이제 분배된 어떤 묘사나 시간적인 게 부족하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에 좀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걸로 이제 소설이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신은 신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믿는다는 뉘앙스로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그게 이야기를 믿게 아니고 될 것이다. 이런 건가요? 약간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아무래도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그 파이의 이야기를 전부 다 읽게 되면은 이제 벵고로 호랑이 쪽을 믿게 될 거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개인의 선택이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1, 2, 3부를 다 읽고 나서는 호랑이가 있었다는 쪽에 좀 더 음, 생각이 의견이 실리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 의견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이 일단 동은이처럼 이 영화에서 일단 큰 주제로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종교에 대한 믿음이 계속 짙게 깔려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주제를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도 뭐 이제 파이가 그 작가한테 어떤 걸 믿겠냐 이랬을 때 작가는 첫 번째가 좀 더 흥미롭다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종교로서 조금 표현한 영화에 좀 더 녹여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표류할 때도 어쨌든 뭐 계속 신을 믿으면서 막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열린 결말이지만 결국 이 영화가 주는 결말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결말을 믿을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 영화의 결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작가의 말처럼 되게 흥미롭잖아요. 일단 그런 동물들이랑 표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작가의 말처럼 흥미로운 이야기이고 물론 저도 그 식충섬에서 굉장히 약간 뭐라지? 의심스러웠어요.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생각은 못했어. 그 후반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이제 식충섬은 그냥 영화나 책 이야기상 좀 오버한 거고 사실 동물과 표류한 거에 대해서는 나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 사실. 그냥 진짜 와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이야기를 말해서 전 진짜 띠용?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실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식충섬도 너무 의심스럽고 벵골 호랑이를 어떻게 길들였고 길들이는 방법에 대한 거 역시 앞에서 서커스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좀 책에서 나온 부분이지만 서커스단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조금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상황에서 호랑이랑 그렇게 표류하고 온다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나는 두 번째 이야기 역시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제 하이에나를 표현한 요리사였나요? 하이에나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요리사가 너무 난폭하게 굴다가 갑자기 엄마를 죽이고 나서는 파이가 칼을 들고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그도 자기가 행동한 게 너무나 잔혹한 일이라는 걸 아는지 큰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단시간에 그렇게 난폭하고 약간 인간성의 끝을 보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포기한다는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좀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서 든 생각은 일단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파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이의 스토리라는 말, 그러니까 파이가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도 있지만 이 이야기들 자체가 말 그대로 약간 재미난 이야기라는 뜻의 그런 이야기라는 중의적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믿음은 제가 믿는 좀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부분은 결국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의 동물과 리차드 파커와 살아간 건 역시 이제 파이가 너가 없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 네. 자체가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호랑이인 너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서 정신적으로든 견딜 수 없었을 거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그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 어느 정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거 역시 좀 저는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류 자체가 애초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거의 혼자서 한 표류였고, 첫 번째 동물들은 조금 자기의 상상 속 나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인사도 하지 않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서 저는 표류가 끝마친 순간 내 상상으로 만들었던 리차드 파커를 이제 그만 보내줬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가 그 자연 속으로 사라졌기보다는 내 상상 속의 리차드 파커가 이제 그만 살아남았으니까 내 상상에서 끝이 났다라는 그런 결말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영화적인 저의 결말은 둘 다 이야기일 뿐이다 이지만 이 영화에서 말하는 해석이나 결말은 그냥 당신이 어떤 결말을 생각하고 어떤 결말을 믿을지는 당신의 선택이고, 그 결말 어떤 것이 결말인지 믿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 원하는 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두서가 없었는데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완전 이해했어. 네,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을 아무튼 들어봤는데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마지막에 얘기했던 제게 제일 기억에 남을 테니까 제 결말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예. 네. 사실 들으면서 꽤 놀라운 게, 이제 양모찌가 생각하는 그 주제라든가 결말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왜 놀랐냐면, 그 소설을 읽어보면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운수성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팩트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파이한테. 근데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미 창작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도 이미 창작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 결국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가 아니냐고. 근데 이게 방금 이제 양모찌가 말한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소설이 이미 시사하고 있었다. 오, I'm 예, genius.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화에서 느꼈다는 거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오, 어때요? 저 멋있어요? 멋있어. 혹시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예스, 네. 예스. 약간 들으면서 막 줄거리를 찾아보고 그냥 일단 쭉 읽어봤는데, 저도 그러면서 딱 그냥 든 생각이 언니랑 같아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다 뻥이고 그냥 뭐 진아. 이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줄거리만 봤거든요. 그러고서 해석을 봤는데 그냥 미쳐서 식인섬에 간 것까지는 진짜 같아요, 저는. 그냥 일단 혼자 살아남았고 어쩌다가 섬에 갔는데 식인들 사이에서 약간 식인을 해서 미쳐서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상태로 약간 그 어떤 대륙에 도착해서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약간 본인 자신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약간 신의 경지에 이른 뭐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말하든 너네 다 안 믿을 거잖아. 이런 태도를 하는 느낌이었고 언니가 그거 호랑이 얘기할 때 정말 놀란 게 그 상상이 이제는 약간 인간 세상에 있는 현실로 왔으니까 그 상상이 떠나갔다는 표현이 호랑이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는 게 그 생각이 같았어요. 그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니랑 동일하게 딱 든 생각은 다 뻥이고 진실은 파이만 알고 있는? 파이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맞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진실로 생각할 거냐 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경우의 해석본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이게 그 내가 해석본이라는 말을 아, 근데 꺼내지 말 이게 걸 그랬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하. 그 이제 앞에 거슬림나가 이제 그거는 약간 스포성이라는 얘기를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주춤주춤 못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내가 생각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야, 사람들이 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 근데 생각은 보통 다 똑같다니까. 이제 다들 다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아니 이게 내가 생각한 그 약간 이거 좀 간헐적인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파이가 알 식 것 같. 네, 식인을 하잖아요. 네. 아, 두 이게 번째 이야기에서 그게 뇌에 네. 막 그랬어. 벌레가. 아니 그 이런 병이 있어요. 사람 뇌를 오,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생겨서 이제 치매 증상으로 오, 갔다가 사망에 이르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와, 야코병인가? 라는 병이 있어요. 신기하다. 이제 그게 정말로 파이가 이 사람들을 먹어서 이 애가 머리가 이상해져 버렸나? 음, 무슨 호랑이가 있고 뭐 음, 식충섬이 있고 뭐 솔직히 어떻게 자기가 믿기에 나름이지만 어, 뭐 약간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이 떠올랐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똑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 보는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음. 사실 뭔가의 무인도 없는 뭔가의 섬에 가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자기의 상상의 나래로 이게 식충섬이 되었을 뿐. 정말 그게 그렇게 됐을 음.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또 그 해석본에 나오는 건데 이제 배 안에서도 뭐 식인을 했다. 라는 그런 해석 에? 내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에? 그런 걸 보면은 Why? 정말 어째서 그런 그런 것들이 결말이? 어째서 그런 해석이? 안에 이제 얘네들이 그 동물들이 투영된 걸 보면 오랑우탄이 엄마고 오렌지 얼룩말이 주스. 이제 오렌지 주스가 이제 엄마고 얼룩말이 그 다리 다친 불교 신자 음. 그리고 이제 그 하이에나가 주방장이잖아요. 음. 이제 그 불교 신자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뭐 불교 신자를 이용을 해서 뭐 이미 다리가 썩었기 때문에 잘라내야 된다 하고 주방장이 자르고 이제 그 다음에 불교 신자는 그대로 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음. 이제 그 사람을 식인을 했다라는 해석들도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싸하긴 해. 아무튼 뭐 이미 죽었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치. 이제 뭐 그 맞지. 사람의 고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호랑이가 낚시를 하는 고기를 낚으려는 그러다가 물에 빠지는 그 모습을 이제 그 사람의 살로 낚시를 했다라는 아. 그런 해석도 있고 음. 그래서 근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뭐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 맞지, 않을까. 맞지. 이렇게 이 이야기도 있고 저 이야기도 있는데 넌 뭘 믿을래? 그런 게 아닐까 음. 싶고. 그런 내용의 얘기, 소설, 네. 영화였던 것 맞아.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기에도 꽤 재밌고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보고 조금 책을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책이 이제 이 원영이 말한 대로면은 1, 2, 3부 중에서 영화가 2부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3부 내용도 좀 보고 싶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3부 내용도 다 나오긴 조금 했지 영화에서. 많이는 간략하게 시작됐지. 나오긴 해. 완전 다 나오는 건 맞지. 아니니까요. 메인 내용은 이제 맞아. 2부 내용인 거잖아요. 맞죠. 맞아. 소설도 메인이 2부이기 때문에 솔직히 1부가 좀 과하게 길었다는 느낌은 들지만 분량만 따지고 보면 2부가 압도적으로 길어요. 3부는 짧고. 1부가 약간 2부를 위한 빌드업이야. 맞아. 맞아. 3부는 2부에서 파이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빌드업. 약간 종교를 믿는다든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그리고 게 다 1부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약간 그런 네. 동물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능숙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에 대한 조금의 나한테 좀 의심이 안 가게 하는 너무 네, 약간 능숙하니까 호랑이를 개연성 길들이고 보강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 맞아.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었습니다.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더 네. 할 의견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의견보다는 얘기하고 나는 싶은 원래 부분? 그 호랑이 떠나가는 부분이 사실 지금 들어보면은 이야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 떠나보낸다는 파이가 그냥 떠나보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는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조금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게 그 호랑이가 떠나가는 장면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자체만으로 이렇게 딱 그 뭐 어떤 이야기를 믿을래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그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봤을 때 호랑이가 아무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은 사실 조금 굉장히 좀 뭉클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근데 그랬어요. 네, 그럼 반전 왜냐면은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벵골 호랑이랑 파이랑 가장 끝까지 이제 적대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적대적 공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면서 맞지. 전후에 뭐 그렇죠. 악연 같은 게 쌓여가지고 결국에 끝까지 같이 살아남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했을 때 이 호랑이도 어떻게 보면은 말 못하는 맹수지만 그 처음에 그 말했던 그 호랑이한테도 영혼이 있다는 파이의 말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이게. 맞아. 결국에는 이 호랑이도 안 거지. 이대로 이렇게 같이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밀림으로 조용히 떠나가는 이별을 한 게.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감명 깊게 음, 봤던 장면이에요. 호랑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갔다. 약간 첫 번째 이야기가 만약 사실이었다. 좀 과장은 보탰을지언정 어쨌든 사실이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호랑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갔기 때문에 좀 더 네.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쨍하게 남지 않았나. 네, 저 아무래도 그 장면이 조금 그렇게 좀 나는 더 그렇게 현실적이었고. 조금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그 뭐 다른 분들이 말한 그 이야기는 그 파이가 호랑이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놓아줬다는 부분은 아예 생각도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 근데 저도 이건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었지. 처음에 그 장면이 나올 때는 막, 저 이 우애도 없는 놈의 새끼 이런 마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서커스단에서는
네. 이걸 길들인다 애들이 이제 동물들이 서커스를 하잖아요. 그걸 네. 길들이는 방법이 이 사람이 그 호랑이나 사자의 우위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서열이죠, 말 그대로. 내가 네. 우위의 서열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서 이제 서열이 낮은 동물일수록 어떻게든 우두머리에 마음에 들려고 알랑방귀를 끼기 때문에 서커스단에선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된대요. 말을 잘 들으고 쇼를 잘하니까. 그게 불현듯 영화를 볼 때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힘적으로는 리차드 파커가 파이를 이기는 거지만 파이가 없으면 리차드 파커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뭐 어떻게든 뭘 이렇게 먹는다고 해도 물이라는 건 호랑이의 지능으로는 이렇게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파이가 있었기, 그러니까 호랑이는 파이를 죽일 순 있지만 호랑이를 살릴 수 있는 건 파이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이런 파이의 엄청난 그런 행동으로 인해 결국은 리차드 파커보다 서열의 우위에 파이가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진짜 우정에 막 동지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서열에서의 파이가 우위에 섰기 때문에 리차드 파커는 이제 이렇게 죽이고 들어갔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 서커스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 이유는 이제 호랑이는 그걸 뭐 친구, 전우애를 느낀 게 아니라 서열적으로 당연한 순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렇게 쿨하게 가버리지 않았나. 이건 호랑이 말도 들어봐야 아, 한다. 그렇지.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생각도 꽤 들었어요. 그냥 맞죠. 서열 정리를 그냥- 당했다. 파이는 서열 정리에 성공했다. 맞지? 그냥 단순히 그냥 캔따개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 응, 그치, 그치. 맞지. 큰 고양이의 약간 집사였을 수도 그- 있고. 뭐야, 경민이 형 호랑이 얘기를 하니까 또 그때 아니 이게 라이프 오브 파이를 조금 옛날에 봤었어가지고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원 수가 안 맞잖아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치? 인원 수가 매치가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한 두 번째 정도 봤을 때는 이제 동물 쪽에 이제 리처드 파커랑 파이는 이제 사람이 선한 쪽의 파이고 리처드 파커가 좀 악한 쪽의 파이가 아닌가. 백파이, 흑파이. 그래서 이제 그 백파이 흑파이 그렇지. 백파이, 이제 흑파이라고 하자고요. 그 결국 거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파이가 주방장을 죽이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악함을 이제 호랑이로 표현을 했고 이제 나중에 결국 그 다시 표류가 끝났을 때 호랑이가 멀어지는 부분 자체가 딱 어떻게 보면은 나 약간 나는 이제 흑파이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 텐데 얘가 떠나가 버리면은 그래. 어떡하나. 그런 약간 나는 그런 생각으로 보기도 봤거든요. 이런 거 같아요. 약간 첫 번째 이야기에서 파이는 그 파이 자체는 좀 더 사회에 있던 인간성에,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는 원래 고기를 안 먹지만 살아남는 과정에서 생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파이 자체는 그런 종교를 지키고 신앙이나 이런 가치관이 있는 파이고, 호랑이는 좀 더 본능에 충실한, 살아남기 위해 야생적인.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그런 파이인 파이. 거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해석본을 안 봤다 그랬잖아요. 그 보려다가 아예 안 본 게 아니라 처음에 좀 봤어. 근데 조금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여기 끌리겠다 싶어서 껐단 말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틀었는데 영상보단 댓글을 몇 개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해석도 있었어요. 하나를 읽었을 때는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던 인물에 의하면 리차드 파커가 파이잖아요. 호랑이가 그렇죠. 그렇지. 파이를 빗댄 거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마지막에 호랑이가 그렇게 사라진 이유가 이제 내가 표류해서 끝내면서 이제 표류하면서 겪었던 나의 이런 본능에 긍정적인 충실한 경험? 좀 더 악파이가 이제는 다시 표류 동안 있다가 표류하면서 이 표류를 끝내면서 이제 사라졌다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방금 경호가 말한 거랑 되게 유사한 어, 그거인 것 같아요. 무슨 제 말인지 아시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냥 말을 제대로 못해서. 맞지. 그런 의미에서면 약간 셔틀님의 또 처음에 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믿기에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파이가 두 번째 이야기엔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석을 조금 빌리면 약간 설명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도 파이를 떠나보낸 건데. 그치. 살아남기 위한 파이는 이제 딱 살아남으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내 안에 어느 깊숙한 곳으로 파이는 이중인격이다. 다시 보내는 이제 약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런 해석도 있었어요. 맞아. 이제 양모치 해석을 들으면서 느낀 게 사실 양모치는 소설을 읽은 게 아닐까. 왜냐면 그 또 있었어? 서커스 이론 예스. 그게 사실 소설에서 이제 정확히 묘사되는 어떻게 파이가 리처드 파커를 그 교육했는지 훈련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양모치가 말한 그 방법으로 된 거고 이거 뭐 그 진짜 정확히 그 방법으로 했고 이제 배 흔들림이랑 호루라기 소리에 그 연상되는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배를 몸으로 흔들면서 영역을 표시하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제 배멀미를 연상시켜서 리처드 파커가 그 본인이 아래에 있고 이제 파이가 우위에 서서 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시켰다고 소설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고 그리고 셔틀님이 얘기하신 그 리처드 파커가 마지막에 떠나갈 때 굉장히 네. 이제 몰입이 되고 슬펐다라는 내용도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그 파이가 아이처럼 울었다라고 묘사를 해요. 네. 근데 그 아이처럼 울었다는 게 사람을 만나서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울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리처드 파커가 아무 인사도 없이 날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맞아. 영화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면서 미친 듯이 웁니다. 이렇게 울어 정말. 영화에서도 그 리처드 말을- 파커한테 서운해서 그렇게 울었다라고 맞지.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애처럼 웃나고 싶을 만큼 정말 애처럼 울어댔던. 맞아. 그래. 파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어, 나이는 나오지는 극 중에서는 않는데 거의 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초반 정도로 보여요. 아, 좀 되는 거 같아요. 애처럼 정확한 울만 나이가 했네. 나오지만 음. 애가 맞네. 음. 애가 살아남은 맞았네. 게 진짜 그쵸, 대단하긴 애죠. 하다. 근데 아무튼 너무 살아남은 쉬- 표류했다 살아남은 건 사실인 거잖아. 그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난 못해. 나도 못해. 난 죽었을 거야. 난 벌써 난 바닥을 바다 먹어서 죽었을 거야. 난 벌써 그때 바다에 빠졌을 때 상어한테 먹혔어. 난 폭풍 불어 나가지도 않았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 진짜.
한 오늘 5분만 더 잘래 하다가 맞아. 바로 그냥. 오는지도 몰랐어 자기 보통. 돼버렸어. 근데 그게 좀 더 행복할 수도? 저는 이렇게 바둥바둥 살고 싶지 맞아. 않아요. 아 근데 또 어떤 식으로 보면 그래도 살아남은 쪽이 낫지 않나. 그런 말은 있죠. 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아, 그쵸. 왜냐면 그게 제일- 마지막에도 결국 해피 엔딩으로 파이의 이야기는 끝냈어. 맞아 해피 엔딩이라고 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뭐 가정이 나는 생겼고. 약간 혼자 말 못할 슬픈 엔딩이라 생각했어. 그것도 그냥 또 약간 한편으로는 부모님 다 잃고 내가 미친 듯이 살아남고 그 선박 조사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래서 뭐 너 어떻게 한 거야? 막 괜히 물어보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내가 뭔 얘기를 하든 그냥 해탈한 상태로 그렇게 조사받는 그런 거라고 느꼈어요. 약간 네. 근데 그 순간에 이입하면은 정말 죽는 게 낫다 싶지만 또 이 마지막에 이입을 하면 결국은 지나갔고 행복한 가정이 생겼음에 살아남아 다행이다.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만 보면 솔직히 해피 음. 엔딩이라고 봐야죠. 실제로 여기서 파이가 나중에 가정을 꾸려? 행복하다는 시 맞아. 웃으면서 자기 아내랑 아이도 있고 막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내거든. 그래서 맞아. 결국에는 그 결말 뭐 비극도 인생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비극 그 크기가 어떠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그런 비극도 있고 또 그만큼 이제 그쵸? 좋은 것도 있고. 근데 하지만 아무나 표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오늘 토론 처음으로 했는데 어땠어요? 사실 나는 그 책플리스라는 라디오를 듣고 하고 싶다고 말을 꺼낸 거잖아. 그래서 그런 그 라디오나 그 책플리스 같은 스타일 유연함도 아니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그 약간 우리 다들 두서도 좋다서 없었지만 맞아요. 이런 거 한 번쯤 되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나는 평소에는 이런 깊은 생각 얘기할 그것도 없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딴 사람 껴들고 이러면 금방 말도 못 치고 뭐 얘기를 해봤자 뭐 지있게 듣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딱 제대로 갖춰서 다들 서로 귀 기울이고 얘기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되게 속 시원 좀 생각한 거를 말하는 데서 되게 속 시원도 하고 아무래도 자기가 그 재밌게 봤던 그 음.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즐거울 수밖에 없죠. 되게 즐거웠고 네. 서로 생각이 다른 것도 재밌었고 또 그 와중에 동은이도 저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영화 보고 동은이랑 진짜 하나도 얘기 안 했거든요, 저희. 일부러 얘기를 안 꺼냈어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여기 와서 하자. 그런 암묵적인 그거는- 말은 없었어. 그치만 둘 다 꺼내지 그냥- 않았어, 서로. 둘 다 그냥 그래서 아무튼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도 되게 신기하고 또 먼 오빠가 책 읽은 것 같이 맞췄다니까 내심 기분도 좋고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다들 네.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오늘 지루하지 좋았습니다.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끝인가요? 솔직히 그 근데 솔직히 뭐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재밌네요. 네.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다음에는- 평소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간 내기도 그렇고 맞아. 그렇게 세민이가 저는 없어서 약간 소설 말고도 다른 책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근데 조금 처음에 먼님이 준비한 얘기 보고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먼 아니, 오빠가 그게- 생각보다 네. 잘 얘기해줬다고 그게- 생각해서 나도 갑작스럽게 오빠가 하게 됐는데
미리 준비를 해놔서 다행이긴 했는데 사실 적어놓은 거를 제대로 정리해서 말은 못했거든요. 그게 적은 것도 그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근데 나 뭐 아무것도 안 적어놨네 이래가지고 그냥 메모장 키고 그냥 적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예, 정리라도 한 게 음. 내가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조금 반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줄거리를 말하는 입장에 오늘 있었으니까 네, 그 적어놓고 줄거리를 말한 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네,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다음 주에 책 주인공인 저는 다소 긴장이 되는. 그리고 제 근데 차례. 좋은 거 같아. 음. 어떤 게 네? 좋았죠? 누구부터 얘기해도 되는구나. 아니, 언니 얘기하는 줄 알았어. 네네네. 그 자기 책이 당첨됐을 때 줄거리를 약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약간 자기가 약간 추천한 책이니까 책임감을 조금 가질 수도 있고 되게 좋은 주도를 살짝 거였어. 할 수도 있고 맞아. 그런 점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나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차례 때 사실 엄청 떨렸어요. 저도요. 저도 저 엄청 진짜 떨면서 하고 떨렸음. 있었어요. 엄청 긴장, 말을 약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슴이 이게 울렁울렁했어. 계속 아, 말을 고르게 되더라고. 아니 이게 뭔가 마이크 끄고 뭔가 정리라도 해야 되나. 네, 그 생각을 정리를 나도 잘 못하겠더라고. 아니 저는 이거 메모를 조금 적다 말았었다 그랬잖아요. 네, 켰는데 막상 말하려니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서 결국 다시 끄고 그냥 말했어. 맞아. 맞아, 그 맞아. 정리해놔도 아, 뭔지 모르겠어. 그냥 적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정도. 아니 그리고 오늘 난 그냥 와가지고 내가 봤던 영화니까 그냥 얘기나 들어야겠다 하고 조용히 얘기나 들으려 그랬는데 이거 본 게 진짜 군대 가기 전에 봐가지고 기억나는 게 대단하다. 너무 너무 약간 얘기하면서도 좀 뜨문뜨문 생각이 나서 좀 이것저것 좀 몰래 찾고 하긴 했는데 서치 너무 오래 중이었어? 너무 너무 오래 전에 봐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봤던 거니까 음, 기억이 막 세세하게까지는 안 나는 거야.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는 아는데 음, 어쨌든 네. 긴장과 뭐 여러 가지 정신없는 흐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약간 공장님, 네? 재밌었어요. 아닙니다. 어? 뭐야, 뭐야? 말을 하다. 지금 녹화 중인가요? 네. 끊을까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